최근 계속해서 급등 그리고 급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중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말씀드린 종목들도 상한가 급등이 속출을 했습니다. 먼저 최근에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RFHIC.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만들어내면서 25%까지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같이 자회사로 말씀을 드렸었던 RF 머티리얼즈는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그리고 주말간에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던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오늘 26% 넘는 급등을 보여줬어요. 혹시나 이 갭 때문에 놓치실까봐 제가 시초가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영상으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마지막 종목으로 말씀드렸었던 헥토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도 16% 거의 17%가량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특히 헥토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대응 방법이 너무나 중요했죠. 이 부분도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틀 전에 말씀드렸었던 한국 PIM도 일시적인 눌림목 구간 준 이후에 오늘 또다시 25% 넘는 급등, 그리고 동일하게 주말간 말씀드렸었던 보성파워텍도 오늘 20%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교훈 어떤 거였어요? 주식은 간다, 그리고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죠.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의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그리고 매집이 이미 완료돼서 급등이 임박한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과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영상을 제대로 보신 분과 아닌 분들의 차이가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킵 없이 시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일단 지난 종목들 리뷰 간단하게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도 다시 한번 정확히 30분 봉상 20선 위에 안착을 시켜놨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오늘도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 오늘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갔습니까? 어제 정확히 타이밍을 다시 한번 만들어주고 26% 넘는 상승을 만들었죠. 특히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대응 방법 말씀드렸던 부분이 중요한데, 이건 오늘 혹시나 놓치실까봐 제가 시초가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잠시 뒤에 영상을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바로 RFAICC.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인 변동성을 주긴 했지만 바로 이 구간을 이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주말간 영상에서 지지라인대를 이 구간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어제 종가상 다시 한번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단기적인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적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했었죠. 그러면서 RFAICC 오늘은 어떻게 움직였어요? 27% 넘는 등 그대로 나타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마지막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지 바로 주말 영상이었었죠. 이 부분 딱 5초만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8일 일요일 영상이었었죠. 제가 이렇게 지난 영상 보여드린 이유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 남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시점에서 어떤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제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가져갔는지, 그 대응 방법을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그 부분을 항상 공부하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분이 연결이 돼요. 레이더용 전력 증폭기를 LIG 넥스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적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통신 관련된 부분에서 올해 계속해서 모멘텀이 만들어질 거예요. 제가 아마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는 건 추세 대응을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짧게 단기적으로는 74,000원에서 75,000원 구간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봉상 보시면 똑같죠. 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 구간 지지 확인한 이후에 소위 포착이 됐을 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요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추세 대응을 그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실제적인 움직임이 추세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추세 구간 이 안에서 계속해서 상승과 조정을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대응하기 너무 쉽죠. 말 그대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은 무조건 수익을 보셨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이번 달 들어서 말씀을 안 드린 적이 하루도 없을 정도로 많이 말씀을 드린 종목이죠. 그리고 또 오늘 정말 시원하게 상한가에 안착을 한 RF 머티리얼즈도 제가 RFAICC 말씀을 드리면서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추세 대응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어때요? RFAICC와 움직임이 똑같죠. 이 밴드 구간 아래에서
이 안에서 움직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미 3일 영상에서부터 세트로 같이 보셔야 된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짧게 딱 3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셔야 되는 건 당연히 오늘 말씀드렸던 RF 머트리얼즈는 같이 보셔야죠. 자회사니까.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30분 봉상으로도 강력하게 120선 돌파 이후에 지금 20선 위에서 마감을 했어요. 아직 살짝 갭이 있죠. 이 부분들 감안해서 대응 타임이 만들어졌을 때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럼 대응 가능합니다. 그대로 추세 밴드 구간 이 안에서 대응만 하셨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다시 한번 살짝 이탈을 했었던 검정선이죠. 30분 봉상 120선 위에 안착을 시켜놓으면서 장 마감 전부터 이미 타이밍을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소통방에서는 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이었었죠. 바로 헥토 파이낸셜이에요.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일단 7%대 시작을 해서 고점은 4만 원 넘게 16% 이상 거의 17%까지 상승을 보여줬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시가가 이렇게 7% 갭이 떴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대응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눌림목 구간이 오면 그때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눌림목 구간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1% 구간까지 왔습니다. 이거 분봉으로 보시면 더욱더 자세히 보입니다. 그러면 손익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익비 때문에 이런 갭에 대한 부분을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갭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대응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 눌림목 구간을 기다렸다가 대응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정확히 자리를 만들어 놨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깃발형 패턴을 만들어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대응 타이밍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럼 제가 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이 부분도 짧게 5초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9일 바로 어제 영상입니다. 기적으로 이때 고점 라인대요. 36,500원 라인대에서 37,000원 구간 그리고 길게 중기 1차 목표가로 역사적 신고가 구간입니다. 39,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신규 대응 타이밍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만들어졌죠. 이 구간대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 상세 수급이 포착이 되면 여기에서 신규 대응 가능한 타이밍이 만들어질 겁니다.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갭이 어디까지 떴어요? 단기적 목표가까지 갭이 떠버렸어요. 그러면 대응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눌림목권 준 이후에 대응을 하면서 그대로 수익을 챙기셔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 말씀을 드릴 때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드렸었던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20%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죠.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정확히 도달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동일한 영상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금요일에 시초가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그 추세가 다시 만들어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패턴이 만들어졌던 한국 PIM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리는 사이에 더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 구간이었어요. 그랬는데 어느새 25.85%까지 그리고 지금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시행 이슈가 별도로 있고 휴머노이드 납품 소식 때문에 최근에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 PIM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승을 크게 못 보인 종목도 있기는 하죠. 당연히 첫 번째로 말씀드렸었던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시적으로 시초에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거의 한 4%가량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조금은 아쉽게 장 시작하면서 빌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추세가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제가 단기적인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었던 가격대가 어디였어요? 18만원 구간이었었죠. 딱 세 호가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말씀을 드렸을 때 뭐 한 5%, 6%는 수익으로도 안 치시죠, 이런 거. 어쨌든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아직 장 중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리가 잡힌다면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CIS는 어땠어요? 거의 5%가량의 갭이 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그 전부터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을 때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수익 실현이 가능했죠. 주말간 영상에서도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단기적인 목표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기적인 목표가까지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단기적인 목표가는 이미 들어왔죠. 어디까지? 15,650원까지 15,500원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갭이 떴다? 그러면 매도 한 이후에 다시 타이밍을 잡아야죠.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어제도 강조드렸죠. 그냥 종목만 보고 시초가에 지르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요즘에 대응 방법 때문에 갈피를 못 잡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느라고 초반이 좀 길었네요. 그럼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죠.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한가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네오셈이죠.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주말에도 말씀을 드리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아직 장 중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한 9% 정도 10% 사이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네오셈이
지금부터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근거, 지금 돌파 패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장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대응 방법, 특히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중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일봉상으로도 어떻습니까? 일봉상으로 가장 높은 곳에 돌파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먼저 네오셈은 어떤 회사입니까? 일단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HBM, 그리고 그 다음은 HBF. 최근에 HBF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특히 SK하이닉스에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이 추론형 관련된 매물인데 이 부분은 잠시 뒤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오셈은 이 SSD 검사 장비 세계 1위 사업자입니다. 국내 1위도 아니고 글로벌 1위 사업자예요. 특히 2015년 글로벌 SSD 검사기 1위 업체를 인수를 한 이후에 그 이후에 10년 동안 계속해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SSD가 최근에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이유 어떤 거예요? 당연히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로 이어지는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램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그 이유는 뭡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는 거 SSD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특히 이 AI 서버 시장 확대로 SSD 인터페이스가 지금 젠4에서 젠5, 6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젠4, 5 같은 경우에는 네오셈이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어요. 특히 지난해 1월이었었죠. 경쟁사였던 어드반테스트가 사업 철수를 했기 때문에 젠5 CPU 기반 테스트에서는 글로벌 유일하다는 건 뭐예요? 제가 이런 키워드들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일하다는 건 독점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점유율 1위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미 젠6 같은 경우에도 개발 완료 단계고 글로벌 고객사 한 곳이 정식 발주 대기 중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 말씀을 드렸었죠. HBF 관련된 부분. 이 HBF가 어떤 겁니까? AI 추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D램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4세대 플래시 메모리 기술이에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GPU에 SSD를 연결해서 HBM 저장 부담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HBF는 이 부분을 한 단계 진화시킨 형태죠. 결국에는 HBF로 전환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한 가지를 또 체크를 해보면 네오셈 고부가 장비가 이끄는 질적 성장에 대한 가속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이 부분이죠. 또 CXL 3.1부터 HBM 버닝까지 AI 메모리 검사 솔루션에 대한 풀 라인업을 구축을 했어요.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 HBM으로 손꼽혔던 게 또 하나 바로 CXL이었죠. 그런데 이 CXL에 대한 부분도 2.0 버전 세계 최초 개발, 3.1 버전도 세계 최초 개발을 하면서 지난해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가 삼성전자의 이 CXL 검사 장비를 납품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규격이죠. CXL 3.1 검사 장비 개발도 마찬가지로 90% 이상 완료를 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현재 고객사와 공급 협의 중. 이게 어디예요? 삼성전자. 그런데 바로 추격해서 쫓아온 게 어디예요? SK하이닉스. 둘 답니다. 따지면. 그러면서 현재 개발 완료 단계인 이 CXL 3.1 장비의 테스트가 끝나면 올해 중반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수백억 원대 대형 공급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에요. 거기에 특히 이 부분 네오셈 같은 경우에 매출의 8, 90% 이상이 수출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최근의 환율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 고환율에 대한 부분까지 원화로 환산이 됐을 때 수익성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오히려 작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특히 네오셈을 이 CXL 최초 개발 이슈가 워낙 컸기 때문에 CXL 대장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매출 성장 그리고 이익 개선율은 HBM 검사 장비 여기에서도 크게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에만 HBM 검사 장비를 납품을 했다면 이제는 퀄 테스트가 통과가 된 삼성전자의 HBM4에도 당연히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강조를 드렸던 이 부분이죠. HBF에 대한 부분도 네오셈 관련해서 AI 메모리 검사 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를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실적이죠. 바로 큰 폭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2026년도 올해예요. 일단 전망치를 봤을 때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드릴게요. 지난 25년도 같은 경우에 전망치가 나왔었을 땐
매출액은 63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4억 원이 전망치로 나왔었는데 확정 실적은 어떻게 나왔어요? 오히려 매출액은 조금 더 증가를 했죠. 639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한 41억 원이 나왔죠.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26년도 올해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액은 1,43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66억 원까지 최근래 대비 최대 실적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실적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회사의 안정성도 뛰어나죠. 부채비율, 유보율을 보시면 부채비율 같은 경우 22% 거의 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유보율은 2,600%가 넘어가죠. 지속적인 수익이 만들어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성장성 그리고 안정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기에 업황까지 좋죠.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에요. 그리고 추세도 일시적인 시장이 무너졌을 때 전쟁 때문에 그 이틀이었죠. 그 이틀을 제외하고는 이 구간대 박스권을 만들면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지금 박스 상단권을 돌파를 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추세에 대한 부분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특히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 말씀을 드리고 상한가에 갔었죠. 그리고 언제 또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그제 주말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히 폭락장이 나왔었던 이날이었었죠. 정확히 이날 네오셈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주말 부분 말고 제가 이때 폭락이 나왔던 날이었는데 도대체 제가 왜 말씀을 이날 드렸었는지 이날 영상 짧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월 4일이었었죠. 마이너스 15%까지 급락을 보였던 날이었습니다. 이 부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구간 타이밍이 전 고점 타이밍이죠. 그리고 이 타이밍이 상한가를 보내줬던 타이밍이었어요. 정확히 그 구간에 위치를 있는 상황이고 계약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이 테스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삼성전자 공급 계약이 나오고 있는 걸 봤을 때 네오셈도 얼마 멀지 않았다.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타이밍이 만들어지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짧게는 15,000원대 길게는 17,000원 구간대까지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급반등이 나타나고 또다시 자리가 잡히면서 또다시 급등 다시 자리가 잡히고 21선 정확히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 또다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도 지금 가격인 7천억 원대에서 8천억 원대 현재가가 적정평가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적정평가 수준이에요. 그 이야기는 지금 추세가 만들어진다면 신고가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구간대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추세 전환 시그널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과연 네오셈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지금 신규 대응이 가능한 구간인지 그렇다면 어느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대응 방법들 그리고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와 함께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네오셈이었죠.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일단 일봉상으로는 정확히 이 구간대 돌파하는 패턴이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월봉상 그리고 주봉상 자리를 보여드리면 역사적 신고가 라인대예요. 이미 이 고점 라인대를 한 번, 두 번, 세 번 테스트하면서 돌파 지지 이후에 돌파하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고 주봉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주봉상으로도 동일해요. 이 고점 라인대를 형성을 했었던 이 구간대 지지를 받고 다시 방향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셈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19,500원 라인대에서 2만원 구간대 이미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단기적인 목표가도 충분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중기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면 21,000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겁니까? 바로 대응 방법이에요. 지금 아직 장 중이기 때문에 종가 자체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항상 말씀드리는 자리 그대로입니다. 30분 봉상 이 20선 라인 때 이 구간 지지에 대한 부분 상승의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대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고점이죠. 이 구간이 종가상 가장 높은 구간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는 종가가 만들어진 가장 높은 구간 전 고점 라인 때 이 구간에 대한 지지를 받고 상승의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 상황인지 그 부분에 따라서 대응 타이밍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 구간대들을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규 대응을 안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건 신규 관점이에요. 지금 이때부터 계속해서 영상을 보고 계셨던 분들은 목표가 추세 그대로 대응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시장 상황 오늘도 엄청난 변동성을 기록을 하고 있는 시장이었었죠.
그리고 이란이 또 중동 다른 국가의 미사일을 쐈네 안 쐈네 그걸로 변동성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이 변수가 만들어지는 부분을 감안해서 시장 상황과 함께 전체적인 이 섹터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수급 상황은 어떻게 체크를 해야 돼요? 지금 최근 수급 어떤 식으로 움직였습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장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 그리고 마지막에는 외국인이 조금 매도로 다시 돌아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부분도 프로그램 매물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동성 자체가 이렇게 이평선에 겹치는 구간대들에서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프로그램 매매에서 포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시간으로 초단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호가 분석을 통해서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개별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 아직까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죠. 매수 타이밍이 만들어졌을 때 매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에 왔을 때, 그리고 중장기적인 목표가로 그대로 들고 가야 될 때, 단기적인 목표가에서 전량 수익 실현을 할 건지 아니면 중장기 목표가까지 그대로 들고 갈 건지 아니면 비중 조절을 할 건지, 이런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다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변화, 그리고 섹터에 대한 변화,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이슈 모두 다 가장 빨리 받아보시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방향성, 그리고 그 방향성에 따른 대응 방법 그대로 대응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통방 들어오시면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지금은 9% 구간대에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가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상 하단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서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 몇 가지만 체크를 해보면 YC도 체크를 해 놓으셔야겠죠.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 403억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기관 쪽의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21선 위에 안착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스토캐스틱 이제 추세 전환 타이밍 다시 한번 잡히고 있어요. 그리고 분봉상으로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30분 봉상 120선을 돌파한 이후에 위에 안착을 시켜놨죠.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짧게 22,000원 라인대에서 23,000원 구간대까지, 길게는 24,000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대응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졌죠. 이 구간대 이탈 없이 상승의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실시간 대응 타이밍이 나오면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TC본더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조정이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5일선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고 30분 봉상으로도 120선 정확히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가 그대로 들어왔죠. 최근에 기관 수급 엄청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패시브 자금에 액티브 자금까지 수급을 말 그대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남겨드렸었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짧게 단기적으로는 34만원 구간대에서 35만원 구간대, 길게는 37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대응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30분 봉상 20선 이 구간 지지를 확인을 하고 있고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바로 대응 가능한 타이밍이 만들어질 거예요.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타이밍 잡혔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반도체까지만 체크를 해 놓으세요. 아직까지 거래 대금이 많지는 않지만 한번 변동성을 만들어내면 엄청난 변동성을 만드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부터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만들어졌을 때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제주반도체 그리고 미래반도체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죠. 아직까지 거래 대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추세 전환에 대한 타이밍이 일봉상에서도 모든 이평선을 돌파하는 자리를 만들어놨고 분봉상으로도 30분 봉상 다시 한번 120선을 돌파하면서 위에 위치한 모습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물량 소화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됐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나온다면 그때 폭발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짧게는 22,000원 라인대, 길게는 23,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대응 타이밍은 정확히 자리가 잡혔죠. 수급이 들어오는 타이밍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오르비텍입니다. 오늘 원정 관련 섹터 중에서 정말 시원한 상승을 보였었던
우리 기술, 당연히 우리 기술도 원전의 대장주라고 제가 항상 영상에서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도 시초가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원전 해체 관련돼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데는 어디예요? 오르비텍이죠. 일단 간단하게 뉴스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원전 해체 시장에 대한 경쟁력, 두산 에너빌리티 대 한전 KPS. 그런데 여기에서 두산의 컨소시엄,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전 KPS와 오르비텍의 컨소시엄이에요. 일단 이 양강 구도를 한번 살펴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자로 그리고 증기 발생기, 국내 모든 원전의 주기기를 제작을 하면서 공급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한국전력의 정비 자회사인 한전 KPS, 국내 주요 공기업으로부터 정부와 원활히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강점인데 여기에서 메인은 오르비텍이에요.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오르비텍은 원래부터 원전 해체에 대한 대장주격의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또 어디가 있어요? 바로 우진엔텍이죠.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두드러지는 내용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죠. 원전관리 35년 외길 오르비텍 비파괴 검사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운영 그리고 해체를 아우르는 전주기 기술 기업이에요. 특히 오르비텍의 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미래의 먹거리인 원전 해체 시장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었어요. 국내에선 11조 이야기가 나왔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2050년까지 500조 원 규모로 커지는 이 시장에서 오르비텍은 이미 실전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특히 21년도부터 28년도까지 이어지는 한국원자력 환경공단의 이 RI 폐기물 관리 시설 해체 용역은 국내 민간 기업의 최초 사례예요. 한마디로 단순하게 부수는 게 아니라 방사능 오염을 정밀하게 측정을 하고 규제에 맞게 제거를 하는 고난도 기술력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원전 해체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 관련된 특허까지 다수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출 같은 경우에는 두산 쪽이 우위죠. 매출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매출 규모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물량 소화 과정은 거친 이후에 그 전 고점 라인대였었던 이 매물대 구간이죠. 이 매물대 구간에 대한 지지까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오늘 정확히 21선 그리고 11선을 돌파를 시켜놨어요.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들어오기 직전인 상황이고 최근의 수급 상황을 보시면 말 그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쓸어 담아놨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도 30분 봉상 120선을 정말 오랜만에 돌파를 했죠. 그리고 지금 종가상으로 보시면 살짝 이격이 있어요. 그래도 추세에 대한 일반적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오르비텍의 대응 방법이죠. 먼저 단기적으로 짧게는 6,500원 구간대에서 6,600원 구간대 그리고 길게 중기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에요. 이 7,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응 타이밍은 지금 딱 정해져 있죠. 이 구간에 대한 20선 정확히 지지를 받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는 타이밍 여기에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 수급에 대한 부분은 시장 그리고 전체적인 원전 테마의 섹터 그리고 수급 상황 수급은 지금 어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지 아니면 이탈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호가 분석을 통해서 장중에는 체크를 하셔야겠죠. 이런 모든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타이밍이 잡혔을 때 제가 말씀드린 타이밍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보셔야 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우진엔텍이에요.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거래 대금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추적 관찰은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이미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들은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그 전 조정 기간에 대한 자리는 다시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 추세 전환 타이밍이 임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120선 30분 봉상 120선 아래에 있죠. 하지만 20선 거의 이격이 줄어들면서 수렴을 하고 있죠. 추세를 만들긴 어려워도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구간에 위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는 27,500원 라인대 길게는 3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거래량, 거래 대금까지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타이밍이 잡혔을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차피 제가 전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추세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11만원 구간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이 구간 이탈 없이 상승의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로 기분 좋은 수익을 줬던 우리 기술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돌파 이후에 추세를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살짝 이격이 있긴 하지만
신규 대응 타이밍은 여기에서 잡히겠지만 이미 주말부터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추세 대응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짧게는 22,000원 라인대, 길게는 23,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면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보성파워텍도 마찬가지죠. 오늘 20%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30분 봉상 120선 돌파를 하면서 정확히 자리를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는 11,000원 구간대, 길게는 12,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실적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우진도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는 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진엔텍의 모회사죠. 오늘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안 나왔었는데 우진은 오늘 20%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120선을 이미 돌파를 시켜놓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그리고 종가상으로도 가장 높은 곳으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는 이 다음 매물대 구간이 되겠죠. 28,000원 구간대에서 30,000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한 그런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 대한 이격 정확히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을 드리죠.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내일 상한가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선익시스템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이미 수급에 대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정확히 최근 조정에 따른 21선 지지를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방향성을 바꾸는 타이밍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30분 봉상 120선 돌파한 이후에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익시스템을 말씀드리는 이유 어떤 게 가장 컸습니까? 일단은 OLED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올레도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태양전지죠. 이 태양전지 중에서 페로브스카이트 관련 종목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유가 상승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을 보였었는데 선익시스템 그 이후에 오히려 이 구간에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변동성을 줄여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선익시스템은 실적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25년도 확정 실적 어땠어요? 매출액은 5천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0억 원 넘게 정말로 미친 듯한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은 5천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1,095억 원 기저효과로 이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5,700억 원대 매출에 영업이익은 1,267억 원까지 엄청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도 제가 시가총액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요? 최소 2조 가야 적정평가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현재가 기준 시가총액 얼마예요? 1.27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있는 상황. 그리고 페로브스카이트 이 태양전지 관련해서 또 이슈가 언제 나올 거예요 이게? 스펙스 X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한 모멘텀 일시적으로 연기가 되긴 했지만 어차피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봐도 되는 이유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 급등을 보였던 종목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대한광통신이 있었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RFAITC 급등을 보였었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성우하이텍 갭으로 이 정도 상한가까지 갔어요. 왜? 무슨 물량이에요? 액티브 자금이 들어온 거예요. 이 부분은 잘 정리해 주신 분이 있어서 그 자료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 대한 코스닥 액티브 ETF 구성 종목이에요. 보시면 오늘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들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이 종목들이 액티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오늘 급등을 보였었던 겁니다. 여기 다 있어요. 우주 쪽에서도 HVM, 인텔리안테크, 그리고 태웅도 있죠. 원전 쪽에 BHI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전지를 이야기를 했지만 OLED가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디스플레이에서는 선익시스템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큰 물량이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선익시스템은 코스닥 150 종목이죠. 한마디로 패시브 자금 그리고 액티브 자금이 모두 다 지금 투입이 될 수 있는 실적주면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평가 종목이다. 그러면 선익시스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제가 중요한 타이밍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정확히 삼각수렴 형태로 타이밍을 잡아가고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선익시스템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죠.
먼저 단기적으로 짧게 이 고점 라인대입니다. 14만원 라인대에서 14만 5천원 구간대까지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15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일단 실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신규 대응 타이밍이죠. 지금 정확히 일봉상으로 모든 이평선들을 다 돌파를 시켜 놓은 상황이고, 분봉상으로도 30분 봉상이 검정선이죠. 120선 돌파한 이후에 20선 위에 정확히 안착을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대체거래소 거래는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없을 뿐이에요. 정확히 이 구간대 아래로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 대응 같은 경우엔 오히려 신규 대응 이 구간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 21선 라인대 그리고 30분 봉상 120선 이 구간에서 눌림목 구간을 잡아야 돼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바로 상승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 부분들은 시장 그리고 섹터에 대한 부분,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개별적인 차트에 대한 움직임,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 타이밍이 잡힌다 그럼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죠.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하나솔루션이었어요. 하나솔루션도 이 21선 라인대 이탈하지 않으면서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다시 한번 돌파 패턴 자리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8.6조예요. 상당히 크긴 하지만 최근에는 변동성을 엄청나게 가져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래대금이 살짝 줄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들어오기 직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짧게는 5만 5천 라인대, 길게는 6만 원 구간대까지도 신고가 라인이죠.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정확히 신규 대응 타이밍은 만들어져 있어요. 이 구간 이탈 없이 상승의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면 실시간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같이 말씀을 드렸었죠. SK 이터닉스도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시그널도 지금 들어오기 직전이죠. 그리고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그리고 풍력과지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오늘 풍력 관련된 신한 그리고 우위로 연결되는 풍력 단지에 대한 뉴스가 나왔었죠. 거기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는 3만 원 구간대, 길게는 3만 2천 원 라인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대응 타이밍은 동일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기분 좋게 상한가 수익을 안겨줬었던 HD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다시 한번 이 구간대 이탈을 했었던 구간을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시간에서 마이너스 1%, 1.2%가량 하락을 보이긴 했지만 이 구간을 지켜준다면 그대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면 여기에서 대응을 하셔야겠죠. 이런 타이밍들을 미리 계산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일봉상으로 보면 이 5일선 라인 때 이 구간 지지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는 12만원 구간대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도 간만에 시원한 상승을 보여줬었죠. 24%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떤 거였어요? 액티브 ETF에 포함이 된 액티브 자금이 순간적으로 유입이 됐기 때문이에요. 동일하게 패시브 자금도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7만 5천 라인대, 길게는 8만 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 타이밍은 정확히 이 구간 동일하죠. 마지막으로 이미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까지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액티브 ETF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의 갭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패시브 자금도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죠. 거기에 물량수화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고 있고, 기본적으로 대주전자재료 페로브스카이트 관련 종목이기도 하지만 2차 전지,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종목이죠. 그런데 내일부터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인터 배터리가 있어요. 계속해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짧게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대예요. 13만 원 구간대, 길게는 전고점 라인대 13만 9천 원 구간대까지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대응 타이밍은 살짝 아쉽긴 하죠. 아쉽긴 하지만 이 구간대 지지가 확인되면 다시 한번 타이밍이 잡힐 겁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었던 2차 전지, 전고체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추세 아직까지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고체를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어떤 걸 말씀을 드렸어요? CIS를 말씀을 드렸었죠. 갭으로 띄웠지만 이탈을 했어요. 다시 안착을 했습니다. 타이밍이 다시 잡힌 거예요.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대장주는 어차피 끌고 가야 되는 게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 SDI였죠. 오히려 삼성 SDI가 10% 넘는 상승을 보여줄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30분 봉상 120선 돌파한 이후에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모습까지 나타나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오늘 터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짧게는 43만 원 구간대, 길게는 45만 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한 그런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상황가 3가지 종목 그리고 같은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정리를 해드린 거고 이미 영상에서 찍어드린 종목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 종목만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이 종목들은 실시간으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면 제가 소통방에서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대응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 종목들은 시초가 종목이 아니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죠. 대응 타이밍이 정확히 만들어졌을 때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시초가 종목들은 제가 영상 중간에 말씀드렸던 텔레방에서 말씀드리는 그 종목들만 해도 충분해요. 이것만 해도 그날 단기 대응은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 종목들은 안정적인 타이밍이 잡혔을 때 그때 대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강조를 드립니다. 그런 타이밍들을 어떻게 잡는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시장 상황 첫 번째로 체크를 하고 두 번째로 섹터에 대한 움직임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수급 상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개별적인 차트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겠죠.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 어렵죠. 어려워야 정상입니다. 이런 부분들 개별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들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너무 이런 수급에 대한 그리고 내려가는지 지지를 받는 건지 올라가는지 판단이 잘 안 선다 아직까지 그런 분들은 제가 어차피 말씀드리는 실시간으로 이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영상 하단 보시면 댓글창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글을 남겨놨죠. 그리고 파란색 링크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딱 50분만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는데 딱 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5초로 어떻게 계좌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은 아쉬운 하루긴 했지만 종목들 추세 그대로 대응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일도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